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산과 염기의 특징을 배웠으니까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걸 배워보는 겁니다. 화학에서는 사실 산화환원하고 중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화학 반응인데, 그럼 중화 반응이 뭐냐? 이제 쉽게 접근하자면 기본적으로 중화 반응은 모든 산과 모든 염기가 만나는 반응은 전부 중화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고등과정에서, 특히 고1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산과 염기를 수용액 안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중화 반응에서도 마찬가지 산과 염기가 만나는데 기본적으로 수용액 하에서, 수용액 안에서 반응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액 안에서 이온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유지되고 없어지는지를 배우는 게 중화 반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화 반응을 하면 물과 염이 생긴다고 하는데 봅시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제일 흔한 산이 염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염산인데 물에 녹였으니까 수용액이라는 표현을 써주기 위해서 AQ, Aqueous Solution이라는 뜻으로 용액이라는 뜻입니다. 물에 녹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HCl하고 NaOH, 마찬가지 물에 녹였으니까 AQ. 됐죠? 그러면 HCl과 NaOH가 물 속에서 반응을 할 텐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뒤에 AQ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상 HCl이 물에 녹으면 뭐가 됩니까? H 플러스하고 Cl-로 이온화하죠. 산의 특징할 때 배웠죠? NaOH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죠? Na 플러스 이온하고 뭐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를 합니다. 양이온과 양이온 절대 결합할 리 없거든요. 그러면 H 플러스와 Na 플러스 결합할 리 없고 H랑 Cl만은 원위치니까 결국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바로 H 두 개의 산소 한 개,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하면 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면 뭡니까 이거? NaCl 생기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NaCl 적어주고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염이라는 건 결국 이온 결합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걸 염이라고 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불용성 염, 그게 앙금 아닙니까? 어쨌건 염이 생성이 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도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화 반응을 하면은 뭐 한다?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중화 반응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주위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NaCl의 경우에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NaCl은 물에 잘 녹고 이온화를 잘 하기 때문에 AQ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잘 알다시피 순수한 물 전류 안 흐르죠. 그 이유는 이 물은 사실상 전해질이 아니고 이온으로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AQ라는 걸 못 적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적어주느냐? 그냥 액체니까 리퀴드 L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반응이 끝났을 때 NaCl의 경우에 내가 AQ라고 적었다는 자체가 물속에서 Na 플러스와 Cl-로 이온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은 AQ라고 적지 않고 L이라고 적었죠?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물은 물속에서 이온화하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화살표 기준 반응 전과 후를 봅시다. Na 플러스 반응 전, 반응 후 Na 플러스. 반응 전 Cl 마이너스, 반응 후 여전히 Cl 마이너스. 그러면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Cl 마이너스 하고 Na 플러스는요, 반응 전과 후에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러면 전혀 변함이 없는 건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라고 해서 이런 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있었다면 그냥 꾸준히 있으면 되고, 뭐가? 구경꾼 이온이.
없었다면 넣어주는 만큼 그냥 생기면 되는 겁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경꾼 이온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H 플러스하고 OH가 남죠. 그리고 이들 둘이 만나서 더 이상 이온화하지 않는 H2O가 생긴다. 이게 바로 뭐다? 산염기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자 이온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 일가 양이온과 일가 음이온이니까 무조건 하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1대1로 반응한다. 얘가 10개 있고 얘가 100개 있건 얘가 100개 있고 얘가 10개 있건 무조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반응 전에는 H랑 OH가 이온이었죠? 근데 반응 끝나니까 물이 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중화 반응하면 할수록 더 이상 이온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 문제를 내는 겁니다. 됩니까? 뭘 기억하면 된다? H 플러스랑 OH가 만나면 뭐다? 사라진다. 뭘로 바뀌니까? 물로 바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금 우리는 염산으로 예를 들었는데 염산이 오건 황산이 오건 H 플러스는 똑같죠. NaOH가 오건 KOH가 오건 OH 마이너스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산과 염기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 물론 나중에 어렵게 하면 생기는 염이 물에 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일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모든 산, 모든 염기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온이 결합하는 것이 중화 반응이니까 모든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중화 반응 배웠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용에 관해서 이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볼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비커에 염산이 녹아있다 합시다. 염산이 녹아있다는 건 물속에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녹아있는 거죠. HCl 둘 다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니까 아마 항상 얘들 둘은 같은 양이 녹아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HCl이 녹았다고 한다면 H 플러스도 10개 있으면 되고 Cl 마이너스도 10개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상황이다?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뭘 볼 거냐? 이온수를 보는데 그냥 이온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비커 속에 있는 이온수를 한번 보자. 자, 원래 NaOH 넣기 전에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10개씩 있었으니까 뭐 10개로 시작할까요? 10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상 구경꾼을 먼저 보시면 쉽습니다. 왜냐? Cl 마이너스는 원래 비커 속에 10개 녹아 있었죠. 근데 좀 전에 봤지만 어차피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가 만나서 물 되는 게 핵심이지 Cl 마이너스는 사실상 구경만 하죠. NA가 들어오거나 OH 들어오거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음이온인 Cl 마이너스는 NaOH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뭐 할 것이다? 개수가 일정할 것이다. 거꾸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원래 있었는데 계속 있다. 아, 원래 있던 것 중에 구경꾼이구나 이렇게 캐치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H 플러스의 경우에는 NaOH에 OH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H 10개 있었는데 OH 하나 들어오면 물 하나 생기죠? 물이 하나 생긴다는 건 H 하나 없어지는 거죠. OH 2개 들어와서 H 2개랑 반응해서 물이 2개 만들어지면 H가 2개 없어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H 플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한다? 개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바로 감소하는 것이 알자 이온 H 플러스다. 그 다음 자, NaOH를 넣어줬는데 어차피 요거 하나에도 H 한 개, NaOH 한 개에도 Na 플러스 한 개죠? 그 말은 H에 10개 H 플러스 10개 반응시키려면 OH도 10개. 결국 NaOH가 요 지점에서 몇 개 들어왔다? 10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NA도 10개 들어갔고 OH도 10개 들어갔다. 그런데
OH는 10개 넣어줘 봤자 H 플러스랑 10개 만나서 싹 다 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Na 플러스는 구경꾼이니까 1개 넣으면 1개 있으면 되고 2개 넣으면 비커에 2개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자 10개를 넣는 시점에서 Na 플러스는 꾸준하게 증가해서 10개를 통과하면 되죠. 왜?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됩니까? 그리고 이 중화 반응에서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 만나면 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물로 바뀐다는 건 이온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존재하는 한 OH 마이너스는 증가할 수 없다. 그러면 H 플러스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후로 뭐 하면 된다. 이렇게 OH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 그래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이온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봅시다. 지금 사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한다는 건 목표가 뭡니까? 중화 반응의 목표는 중성되는 점이거든요. 찾아봅시다. H 플러스가 없죠? OH도 없죠? 그러면 바로 요 지점 H 플러스도 0이고 OH도 0인 이 지점이 바로 뭐냐면 중화 반응에서 중성되는 지점이고요. 그 중성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화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메모 좀 할까요?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1차원적으로는 중성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산과 염기가 만났는데 중성이 된다? 그 말은 산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온화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H 플러스 개수하고 또 염기는 염기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OH 마이너스 개수가 있겠죠? 그 두 개가 뭐하다?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중화점에 도달했다라는 건 산이 가지고 있는 H수와 염기가 가지고 있는 OH수가 같다는 거니까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중화점 찾는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화점 찾는 방법 보면 먼저 여기가 중화점이죠. H 없죠. OH 없죠.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pH 미터를 측정해서 pH를 본다거나 7 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노초파 중에 초록색 같이 지시약이 중성되는 점을 이용하면 된다. 그건 간단하죠. 그래서 잘 안 나오죠.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온도. 자 보세요. 25도씨 예를 들어서 염산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다 25도씨 NaOH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화 반응 시작할 때는 분명히 몇 도로 시작하겠습니까? 25도로 시작하겠죠, 온도가. 근데 아까 내가 중화 반응하면 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 중화열 발생하니까. 근데 중화 반응이 끝나면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25도를 넣어준다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온도가.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서 어떤 점이다? 온도가 최대인 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중화점을 먼저 찾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류 세기가 어떤지 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물에 이온이 녹아 있으니까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서 이온수가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 총 이온수가 20개 있었죠. 반응 끝나면 자, Na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니까 사실 이 경우에는 반응 끝날 때까지 총 이온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류 세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요. 단순히 이온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의 농도에 해당하는 부피당 이온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화 반응 끝날 때까지 얘가 일정하다고는 하지만 부피가 증가해서 전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 세기를 측정하면 만약에 측정하면 중화 반응 끝날 때까지 전류 세기가 이렇게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0이 되면 안 된다. 왜?
중화점이라 하더라도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0은 아니다. 그리고 중화반응 끝나면 다시 원래의 전류 세기를 회복할 테니 다시 증가하겠죠. 따라서 뭐다? 전류 세기는 어떤 점이 최소인 점이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이라든지 아니면 생성된 염의 양이 뭐인 점? 최대인 점도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점을 찾는 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화점 찾는 걸 시작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일상생활에서 얘기했는데 뭐 자동차 배터리 이 안에 황산 용액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위액, 레몬 전부 산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뭐 벌레의 독도 산성. 그래서 벌레 독이 생기면 뭘 발라주냐면 암모니아를 발라주죠. 뭐 하는 겁니까? 중화시키는 거죠. 생선 비린내가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염기거든요. 그래서 생선회에다가 비린내가 염기니까 레몬즙, 산성을 뿌려가지고 중화시키는 거죠. 뭐 요새는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그럴 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중화시키면 된다. 근데 뭐 이럴 필요 없죠. 샴푸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벌레에 물린 거 얘기했고 토양이 너무 산성화되면 수산화 칼슘이나 석회석 같이 비교적 약한 염기를 이용해서 뭐 한다? 중화 반응을 이용한다. 뭐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연습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일정량의 수산화탄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는다. 자, 지금 온도가 같고 여러 가지 모형이 나왔죠? 딴 거 보지 말고 중화점을 무조건 먼저 찾아야 됩니다. 중화점이라 하면 H 플러스 없고 OH 마이너스 없는 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가 중화점이다? 다가 중화점이다. 그러면 지금 염기에다가 산을 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화점을 기준으로 중화 반응이 끝나기 전은 둘 다 아직까지 무슨 성입니까? 염기성이 되겠죠. 또 뭐 OH 보이죠? 그 다음에 라는 H 플러스 보이니까 중화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염산을 넣었으니 산이 된다. 그럼 BTB는 노초파 아닙니까?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일 때 파란색. 그러니까 색을 각각 쓰라고 했으니까요. 가하고 나는 염기니까 파란색. 그 다음 다입니까? 다는 노초파에서 초록색. 그 다음에 라는 노초파에서 노란색 하시면 된다.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건 중화 반응 제일 많이 했고 열이 제일 많이 생겼다. 어디가 됩니까? 온도 최대, 전류 최소, 중화점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일정량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 칼륨. 문제는 수산화 칼륨인데 또 식은 수산화 나트륨이 주어졌죠. 그냥 수산화 나트륨을 풀겠습니다. 이거 보고 풀겠습니다.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두 개를 혼합한다. 이럴 때는요. 원래 뭐가 있었고 뭐를 넣어주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묽은 염산이 원래 비커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겁니까? NaOH를 넣어주는 거죠. 시작은 구경꾼으로 먼저 갑니다. Cl-는 원래 있었고 꾸준히 있으면 됩니다. 구경꾼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Cl-다. 원래 있던 것 중에 구경꾼. 둘 중엔 NA가 구경꾼이죠. 넣어주는 구경꾼은 처음부터 꾸준히 증가만 하면 된다. C는 Na+. H+는 원래 있었고 OH 덕분에 감소하면 되죠. A는 H+. OH-는 절대 H랑 공존할 수 없다고 했죠. 만나면 물되니까. 그래서 일정하다가 반응 끝나고 나면 증가. 그래서 이게 OH-. 그리고 어디가 요점 중화 반응이 끝나는 이 점이 H도 없고 OH도 없으니까 무슨 점이 된다? 중화점이 된다. 이렇게. 자, 3번 문제입니다. 이런 그래프 뭐 중화 반응 하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봅시다. 자, 지금 온도가 주어졌죠? 그러면 온도가 딱 주어졌으니까 요 점이 중화반응 끝나는 점이죠. 그래서 B점이 뭐다? 중화점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문제. 지금 보면 HCl도 한 분자에 H 한 개 가지고 있고 NaOH도 한 분자에 OH를 한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HCl 한 개와 NaOH 한 개가 만나야 중화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화점이다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용액에 들어있는 HCl 개수와 NaOH 개수가 같다가 중요한 겁니다.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6mm 반응에서 중화점 도달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6mm에 6개의 HCl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뭐 60개 하셔도 되고 100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생기면 6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중화점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똑같이 NaOH도 6mm에 6개가 녹아 있어야 중화점에 도달할 수 있죠. 이 기준을 잡는 게 이 문제의 50%입니다. 중화점이다. 둘이 1대1로 반응하니까 HCl 6mm 6개로 잡았으니까 NaOH도 6개 녹아 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따지는 겁니다. 6mm에 6개면 3mm면 3개고 2mm면 2개 아닙니까? 여기는 HCl 2개, 즉 H 플러스 2개 있는 거죠. 한 분자에 1개 들어있으니까 H가. 10mm 몇 개? NaOH 10개 녹아 있는 거죠. 결론 OH도 10개 있는 거죠. 용액 속에. 4개? 8개입니까? 이거는 HCl 8개, NaOH 4개. 10mm면 10개, 2mm면 2개. 자, 아까 선생님이 산과 염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H랑 OH는 1대1로 만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2개, 10개가 만나잖아요. 그럼 10개 다 반응하려고 하면 얘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 2개 없어질 거고 물로 바뀌니까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OH도 2개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잡은 기준대로라면 A는 물이 몇 개 생겨야 된다? 2개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2개만큼 중화 반응한다. 2개만큼 물 생겼다. 마지막 2개 다 반응했죠. 10개 중에 2개 반응했죠. 몇 개 남았습니까? 8개 남았지? 뭐가? OH-8개 남았죠. 그러니까 A는 2mm와 10mm를 섞었을 때의 혼합용액 액성이 뭐가 된다? OH가 남아있으니까 바로 염기성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문제에서 뭘 물을지 모르니까. 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개, 8개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1대1로 무조건 반응해야 되니까 4개, 4개 반응할 거 아닙니까? 뭐가? H랑 OH가. 그러면 물이 몇 개 생깁니까? 요거는 4개만큼 물이 생기죠. 물이 2배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왜? 중화 반응 많이 했으니까 열 많이 발생할 테니까. 그 다음 6개, 6개면 맞네. 우리 예상대로.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았으니까 딱 6개만큼 반응하고 물은 6개만큼 생기면 되죠. 8개, 4개니까 4개, 4개 반응하면 되죠. 그러면 HCl이 4개 남았다는 건 H 플러스가 4개 남았다는 거니까 물은 4개 만들고 혼합용의 액성은 산성이 되는 거죠. 이거 안 했네요. 4개 중에 4개, 8개 중에 4개니까 이번엔 NaOH가 남았죠? 역시나 이것도 염기성이죠. 이건 뭐 중성이고요. 중화점이니까. C는요. 10개, 2개니까 실제로 반응하는 건 2개, 2개. 왜? 무조건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H랑 OH는.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물이 2개만큼 생겼죠. 액성은 8개 남았으니까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보기가 나와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뭐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거. 사실 생성된 물의 양이 제일 많은 건 무조건 중화점이니까 답은 뭐 쉽게 빈 거 찾을 수 있죠. 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풀어볼 텐데 기본 문제 3개 봤죠? 그거 가지고 일단 한 12문제 되는데 잠깐 정지해서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풀이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가 만나면 산의 양이온 H, 염기의 음이온이 만나서 물 생성하죠. 맞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무조건 1대1의 개수비. 맞고, 염은 산의 양이온이면 H 플러스 아닙니까? 염기의 음이온이면 OH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 만나면 물이 생기거든요. 틀렸습니다. 산의 뭐와 음이온과 염기가 가진 양이온이 만나야 염이 생기는 거죠. 중화점에 도달했다. 중성이다. H 플러스 없다. OH 마이너스 없다. BTB 넣으면 노초파에서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을 띠겠죠. 같은 온도의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혼합하면 중화열 발생하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2번입니다. 중화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 물 생성되고 1대1로 만나고 열 발생하고 중화점은 완결된 지점, 중성된 지점이고 지시야 색변화로 중화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바로 볼까요? OH-가 100개 들어있는데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황산 분자수를 묻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OH-하고 H+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1번, 2번이 다 나왔었지만 자, 1대1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OH가 100개 있으면 당연히 H도 100개가 있어야 중화점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2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H가 몇 개 필요한지 물은 게 아니거든요. 황산이 몇 개 필요한지 물었는데 황산은 H2SO4죠. 황산은 H2SO4니까 이온화하면 2개의 H+와 SO4E- 가 한 개 생기죠? 그러면 황산 몇 개당 한 개당 H를 2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20개면 10개 있으면 되고 50개면 25개 있으면 되고 필요한 게 100개니까 50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만약에 염산이 몇 개 있어야 되냐? 근데 염산은 HCl이니까 한 분자에 H 한 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100개 하면 답이죠. 근데 황산이기 때문에 답이 50개가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A, B 중 한쪽에는 묽은 염산, 한마디로 산이네요. 한쪽에는 염기를 떨어뜨려 놓고 한쪽만 붉은색을 띄었다. 아마 한쪽만 붉은색을 띄었다고 했으니까 붉은색을 띈 곳은 염기성이겠죠. 수산나트륨. 근데 중요한 건 붉은색이 가운데로 이동했다라는 건 OH- 이온이 가운데로 갔다 이 얘기거든요. 가운데로 가는데 OH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인이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가야 되죠? 만약에 여기 OH가 있었다면 OH-는 플러스 극으로 가니까 중앙으로 갈 수가 없죠. 아, 여기에 뭐가 있었다? OH- 있었다. 그러니까 OH-가 플러스 극으로 간다는 건 중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에 해당하는 수산화나트륨이 B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 HCl은 A에 있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H+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니까 1로 갈 거고 OH-는 플러스 극으로 가야 되니까 1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할 것이다? 중화반응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붉은색이 가서 중화반응 중성되니까 뭘로 바뀔 것이다? 중앙으로 가면은 무색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 예측할 수 있죠. 기억. 붉은색을 띠게 하는 것은 수산화입니다. 이건 알고 있는 거고요. A에는 수산화트륨 틀렸습니다. B에는 수산화트륨이죠. 가운데로 이동한 붉은색은 그렇죠. 중화 반응을 통해서 뭐 한다? 무색으로 바뀐다. 답은 기억 이것이 되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묽은 염산과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혼합했답니다. 묽은 염산은요. HCl이죠. 이거랑 수산화 칼륨이니까 칼륨, 그다음 수산화 이렇게
자, 두 개를 혼합한 후가 주어졌죠. 지금까지는 몇 개 혼합했을 때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결과를 먼저 준 겁니다. 이럴 때는요. 구경꾼 이온을 보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H랑 OH는 바뀌잖아요. 개수가 줄잖아요. 구경꾼 이온이 하나, 둘, 세 개. 근데 구경꾼 이온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래 CL이 3개 있었구나. 애초에 3개의 HCl을 사용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K 플러스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원래 K 플러스가 2개 있었구나. 그러니까 3개의 HCl과 2개의 KOH가 만났구나. 결론적으로 3개의 H랑 2개의 OH가 만났어. 그러면 OH 2개, H 2개, 물 2개 생기겠죠.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생성된 물이 아마 2개일 겁니다. 그리고 3개 중에 2개 반응했으니까 1개가 남아 있는 거죠. 용액 속에 H 플러스가 보이니까 이건 무슨 용액이다? 산성 용액이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기억! 혼합용액 X는 산성이다. H 보이니까. 혼합용액 BTB 노초파의 노란색. 오케이. 혼합전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H수 3개의 HCl이면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죠? 3개.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들은 OH- 수 2개의 KOH니까 몇 개? 2개. 따라서 뭐가 많다? H수가 더 많다. 왜? 그러니까 남아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 봅시다. 이번에는 뭐 혼합하기 전을 줬죠. 보니까 일단 우리 H 2개 보이죠? OH 2개 보입니까? 그러면 2개 만났으니까 물 2개 생기면 되죠? 그래서 일단 2개의 물 분자 생겨 있으면 되고 SO4는 구경꾼이니까 반응 끝나도 여전히 원래 있던 것처럼 1개 있을 거고 Na 플러스 구경꾼이니까 얘도 원래 있던 것만큼 녹아 있으면 되죠? 이래놓고 물 문제 푸는 거죠. 혼합용의 pH는 지금 H 플러스도 없고 OH도 없죠? 중성이니까 그냥 pH는 딱 7이 되면 된다. 틀렸고. 최고 온도는 자 혼합적 온도 같다고 했죠? 중하열 발생하니까 원래 같았으면 중하열 발생하니까 혼합용액이 높다. 그래서 맞다. 생성된 물 분자수 몇 개? 2개. 나에 들어있는 NA수 몇 개? 2개. 그러면 2개니까 같다. 이렇게.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입니다) 아까 연습 문제에서 봤던 그림이죠. 뭐부터 찾아라? 중화점부터 찾아라. H도 없고 OH도 없는 걸 찾아라. 여기가 중화점이다. OH 보입니까? 중화만은 끝났는데도 염기를 넣었으니까. 아직 중화가 덜 됐으니까. 기억. 가와나는 산이니까 노초파의 노란색 맞고요. 최고 온도는 당연히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중화 반응이 최고 높고 그 다음 낮아지니까 다가 가장 높다 맞죠? 나와 라를 혼합하면 산성용이 된다. 딴 거 보지 말고 나에 H 몇 개 있습니까? 나에 H 플러스 1개. 나에 OH 몇 개 보입니까? OH도 1개. 1대1로 만나면 완벽하게 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산성용액이 아니라 중성용액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기억하고 니은이 된다. (8번) 보겠습니다. 일정량의 묽은 질산에다가 일정량의 묽은 질산이 녹아 있었는데 거기다가 뭘 넣고 있다? KOH를 넣고 있다. 근데 지금 주어진 그래프를 보니 처음에 증가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부터 증가를 한다? 증가한다는 건 넣어주는 건데 바로 증가하지 않죠? 넣어주는 것 중에 알짜 이온이다. 그러니까 OH-다. 왜 이때부터 증가하는 거죠? 아마 H랑 NO3가 여기 있었다면 H 플러스가 요 점에서 완벽히 없어졌죠? 바로 이 점, 낮점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중화 반응이 끝난 점, 중화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NO3-는 어차피 H랑 같이 있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게 NO3-겠죠.
그리고 어차피 요거 한 개랑 요거 한 개 만나면 K 하나, NO3 하나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K 플러스는 꾸준히 증가해서 여기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그럼 누굽니까? 주어진 거니까 수산화이온이죠. 가용액은 아직까지 중화점 끝나기 전, 중화반응 끝나기 전 누가 존재합니까? H 플러스가 존재하니까 가용액은 뭡니까? 바로 산성용액이죠. 산성용액은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석회석, 대리석, CaCO3 만나면 무슨 기체? CO2 기체 발생하니까 맞는 말. 2번은 산인지 묻는 거죠, 가가. 나용액은 BTB 노초파의 초록색, 초록색. pH, 가는 산이잖아요. 산이면 7보다 작다. 나는 중성이니까 7이다.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가 틀렸네요. 작네요. 답은 4번. 최고 온도는 당연히 나가 제일 높죠. 나가 가보다 높다. 맞는 말. 됐습니까? 9번입니다. 줄 한번 꺼볼까요?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 같은 농도라는 건요. 부피의 당, 같은 부피일 때 같은 수의 염산 HCl과 KOH가 녹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C점이 중하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풀었죠? 아까 C점이 중하점이니까 어떻게 찾아? 15mm의 HCl 15개, NaOH도 15mm에 15개 녹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15개 반응해서 딱 맞게 중하점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5mm엔 5개, 25mm엔 25개니까 실제로 반응하는 건 5개니까 물이 5개 생기면 되죠. 이 10mm, 10개, 20mm, 20개 아닙니까? 20개 있건 30개 있건 H랑 OH는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H가 10개밖에 없으면 10개밖에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20개 있으면 뭐합니까? OH가 10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0개밖에 반응을 못하죠. 그러면 A점과 B점은 둘 다 염기가 남았죠. 그러니까 혼합 후 액성이 염기다. D는 혼합 후 뭐가 남았습니까? HCl 남았으니까 산이다. 뭐 C는 말할 필요 없이 중성이다. 1번 A 액성은 염기다. 오케이. 액성이라는 건 산이냐 염기냐를 묻는 겁니다. 반응 결과 생성된 물의 양. 자, B 몇 개 생깁니까? 10개 반응했잖아요. 10개 생겨야죠. D 역시나 10개 생기겠죠? 같다. 틀렸습니다. 정리해놓으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뭡니까? 옳은 거 찾는 겁니까? 뭐 답은 1번 나와버렸네? 계속 봅시다. C 중하점이면 가장 많이 발생. D는 산이니까 OH가 H보다 많다. 틀렸죠? H가 더 많죠. OH는 없죠. D 메틸오렌지 불로노 아닙니까? 불로노에서 불에 해당하니까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 되면 된다. 지시약 아직까지 못 외웠으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반응했다. 딴 거 볼 거 있습니까? 최고 온도가 제일 높죠? 그 말은 20mm 반응하면 중하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문제들이 이제 부피비가 1대1인 경우가 중하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피비가 1대1일 때가 중하점이 아니라 온도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똑같죠? 20개 반응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20mm에 20개면 30mm에 30개인데 20mm에 20개면 10mm 10개인데 얘가 10개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반응은 10개씩밖에 못한다. 방금 전에 문제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mm, 30mm면 10개, 30개니까 실제로 반응하는 건 10개, 10개다. 어떻습니까? 10개 반응, 10개 반응? 그래서 온도 변화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은 10개 생기고 10개 생기고 20개 생기고 열 제일 많이 생겼고 기억. 가의 pH는 7보다 크다. 가 보세요. 누가 남았습니까? 염기가 남았으니까 염기니까 7보다 크죠. 나에는 수소이온 들어있다. 나가 산이냐 묻고 있는데 중성이잖아요. 중하점. H도 없고 OH도 없다. 생성된 물의 양 10개, 20개, 10개.
개수를 몰라도 무조건 생성된 물의 양은 나가 제일 많아야죠. 중화점이니까. 그럼 답은 뭡니까?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 변화도 없고 전류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중화점을 찾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봅시다.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이면요, 얘도 한 분자 OH 한 개, 얘도 한 분자 H 한 개니까 1대1, 한 개면 한 개, 뭐 10개면 10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 줄 거 줍시다. 농도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농도라는 건 뭐냐면 분자 수를 부피로 나눈 것이 농도입니다. 근데 농도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가 있어야 되고, 같은 수의 분자는 같은 부피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한 개 같은 개수가 반응하려면 농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HCl이 V리터면 똑같이 NaOH도 V리터에 한 개의 NaOH 농도가 있어야죠. 한마디로 같은 부피가 반응해야 같은 개수고, 그래야 중화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가 뭐다? 중화점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30개 반응해서 중화점. 중화점 찾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40개 있지만 실제로 반응하는 건 20개. 왜? 얘가 20개밖에 없으니까. 20, 40, 20개만 반응하고. 뭐가? H랑 OH가 10ml, 50ml, 10개, 50개니까 실제로는 10개 반응하는 거죠. 답 찾읍시다. 용액의 최고 온도는 고민할 거 있습니까? 중화점이 제일 높죠. 틀렸고. 나와 다. 나는 누가 남았죠? 40ml 중에 20ml, 20개가 반응했으니까 염기가 남아있고. 다는 중성이잖아요. 중화점이니까. 그러면 나하고 다에다가 페노프탈레인, 무색 붉은색이니까 어떻습니까? 색이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얘는 변하죠. 붉은색으로. H 플러스 나는 나보다 나에는 염기니까 H 없습니다. 근데 라는 40개 중에 20개 반응했으니까 남아있죠. 아직까지 산성. 누가 더 많습니까? 라에. 그러니까 나보다 라에 많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답은 D것이 되는 거죠. 12번 한번 봅시다. 과학 원리 속쓰리다.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산제, 염기, 무슨 반응? 이 반응 자체가 중화 반응. 자, 도시가스를 연소시켜 난방을 한다. 적을까요? 산화, 그 다음에 환원 반응. 자, 산화 환원 반응은 절대 중화 반응 될 수 없고, 중화 반응은 절대 산화 환원 반응 될 수 없다. 토양이 산성한데 염기를 뿌린다. 충치 예방. 충치도 불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불소, 할로젠 원소가 들어있는 게 산성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치약이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약으로 양치질하는 것도 중화 반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마지막 문제죠. 역시나 중화 반응을 이용한 예가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찾으면 일반적으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에 콩을 심어 중화시키고 생선구이, 비린내, 레몬즙, 비누, 염기, 식초산, 공장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이, 산화칼슘 만나는 것도 이게 이게 염기. 그래서 보통 이걸 뭐 산염기 중화반응이자 앙금 생성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중화반응 맞습니다.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것은 산염기 중화반응은 아니다 해서 답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이나 13번 같은 문제들은 좀 경험을 많이 쌓아서 문제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화반응 자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뒤에 실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